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 철강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충전 제어 장치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2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킴 연방하원 의원이 미국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을 여행 중이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5년 1월 5일부터 맨하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9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세균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리조나대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있는 세균 수는 변기보다 무려 10배나 많았습니다. 지난 20일 목요일 이진 교육의원의 4선 출마를 위한 후원 행사가 나일스 소재 론추리 매너 뱅큐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장로교회 산하 수요 학교가 지난 11월 21일 가을 학기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불안한 시대 복잡한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2030 컨퍼런스가 오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미연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더 커넥트 집회가 추수감사절 주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네이퍼빌 소재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인공지능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최초로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10개명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석판이 12월에 뉴욕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CNN 방송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매업체 소더비가 오는 12월 18일 뉴욕에서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시대에 제작된 10개명 석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4일 나왔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보와 함께 성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서도 기쁘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5%였습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음식 및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4%,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5%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 철강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신정부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편 관세가 도입이 되면 미국의 4대 강제 수입국인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선 결과에 따른 철강 산업 영향을 분석해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의 글로벌 철강 무역 모니터링 결과 미국의 대한국 강제 수입량은 2015년에는 440만 톤, 2016년에는 350만 톤, 2017년에는 340만 톤에서 2018년에는 250만 톤으로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한국 철강 수입량을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로 축소한 쿼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충전 제어 장치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2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들은 2022년에서 2024년형 아이오닉 5, 2023년에서 2025년형 아이오닉 6, GV60과 GV7 등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 14만 5천여 대가 포함됩니다. 기아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EV6 6만 3천 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의 트랜지스터가 손상돼 12V 배터리 충전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앤드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앤드 킴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 장관 및 18개 정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은 과거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일한 이력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을 여행 중이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하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9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이 연방도로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6월 말 혼잡 통행료 징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시행을 전격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 후 요금을 당초 $15에서 $9로 낮춘 뒤 혼잡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통행료 징수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세균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애리조나대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있는 세균 수는 변기보다 무려 10배나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의 17%에서 분변이 검출됐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특히 손이 자주 닿은 스마트폰 액정에는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등이 서식하기 쉽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다 액정이 피부에 닿으면 여드름, 모낭염 등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무심코 눈이나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만큼 최대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향균 티슈나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스마트폰을 여러 번 닦는 것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살균기나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목요일 이진 교육의원이 4선 출마를 위한 후원 행사가 나이스 소재 론츄리 매너 뱅킷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지역 리더들과 이진 의원을 후원하는 한인들이 모여 이진 교육의원 4선 출마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진 의원은 이번 4선 도전을 통해서 지금껏 그랬듯 시카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주류 사회와 우리 한인 2세, 3세들의 다리를 연결하는 중심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미 장로교회 산하 수요학교가 지난 11월 21일 가을학기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종강식에는 약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각 반별로 준비한 전시와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종강식은 한미 장로교회의 고훈 목사의 신앙광제로 문을 열었으며 안사무의 목사가 준비한 개화기 선교사 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된 후 수요학교 참가자들과 강사들은 교사 평가회를 열고 내년도 봄 학기를 위한 준비를 위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불안한 시대 복잡한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말씀 듣고 훈련받는 2030 컨퍼런스가 오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2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복잡한 시대 선명한 복음입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라는 선명한 빛을 함께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편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미연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더 커넥트 집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네이퍼빌 소재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청장년층을 위한 집회로 대상은 10대부터 40대까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집회입니다. 강사로는 선한 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미라클 유튜버 박이 송지은 부부가 나와 복음 본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최초로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AI 챗봇 헌정식을 갖고 교단 챗봇을 공식 선보였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챗봇은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총회 결의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챗봇 3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챗봇 도입으로 교단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은 목회자들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계명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석판이 12월에 뉴욕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매업체 소더비는 오는 12월 18일 뉴욕에서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시대에 제작된 10계명 석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석판은 지난 1913년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후 1943년에 이르러서야 석판의 가치를 알아본 한 학자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무게 52kg, 높이 61cm의 이 석판에는 현재 히브리어로 새겨진 출애굽기의 10계명 중 9계명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외출 시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밤 최저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는 시카고다운 추위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기도하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